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인가 갑자기 올려달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이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차 오르더니 이제는 어느덧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확인해 드리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요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어떤 좀 체감은 못했는데 제 지인분께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제 지인분께서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신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셋값을 5천만 원인가 갑자기 올려달래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그 전셋값,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구하겠다고 이제 경기권으로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벌써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요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된 겁니다. 자,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요 8개월 연속 오름세인데 지금 현재 수치로 얼마냐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전셋값, 평균 전셋값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서울 이외 지방권은 사실 그동안 부동산이 조금 잠잠한 편이었는데, 수도권 말고 좀 지방권이요. 지방권은 잠잠한 편이었는데 지금 전국의 이 주택 평균 전세가가 1년 3개월 만에 2억 원을 돌파했어요. 다시 이게 재진입한 겁니다. 원래 2억 원이 넘어갔다가 좀 다운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재진입한 거예요. 자, 여기에 전국의 주택이에요. 이게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뭐 일반 뭐 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독주택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모든 종류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2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임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제가 3개월 전, 4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2019년도 12월 제가 23일이었어요. 23일날 영상 찍은 거였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오게 될 후폭풍이 바로 전세 대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썼던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근접했다. 지금은 이미 넘었어요. 9억 원이. 9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예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 분양가 상한제가 뭐였어요?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거였잖아요.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저렴한 아파트 받기 위해서 청약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대기 수요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로 있으면은 길바닥에 뭐 텐트 치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시장으로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 매매 수요가. 그래서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0년이죠. 올해 말부터는 이제 분양을 빠르면은 진행할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 역시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전월세 시장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미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요인에 또 악재가 추가됐죠. 자, 어떤 악재가 추가됐냐면 갑자기 올해 2월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위기가 왔죠. 그 위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또 유가시장도 굉장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바로 미쳤죠. 그 영향을 미친 게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자, 강남 3구. 이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상으로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3월에 전체적인 서울의 매매 가격 확인해 봤더니 이 강남 3구가 하락세로 돌아섰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야, 강남 3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빠진다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버텨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집을 내가 임대로 거주를 하면서 집값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그만큼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덧 8개월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매수 심리가 하락하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혹자들은 야,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부동산 하락기에는요, 주택 구입이 당연히 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집값이 내려가면은 더 사기가 좋지. 사기가 용이해지겠지. 집값 10억 하던 게 9억, 8억, 뭐 7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더 못 사요. 왜? 이게 10억 하던 게 9억 되고 8억 되고 7억 돼봐요. 기다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사고요. 더 망설이고 기다려요. 근데 반면에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내가 사도 집값이 오르겠구나. 뭐 많이는 안 오르더라도 어쨌든 오르겠구나 하는 심리가 있으면요. 오히려 구입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이거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게 하락기가요.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임대 가격이 불안하면은요. 당연히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자, 보세요. 주택 가격 10억에 전세가 만약에 한 6억이라 칠게요. 근데 지금 집을 사람들이 살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전세로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값은 전세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7억, 8억, 9억까지 전세가 올라갔다 칩시다. 집값하고 갭이 1억 혹은 9억 5천, 5천밖에 차이 안 나요. 누가 전세 살아요? 다 매수 시장으로 돌아서겠죠? 10억 집값에 내가 전세를 11억에 전세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 가격이 불안해서 임대 가격이 오르면은요. 결국은 매매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일단 하락기 자체도 별거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락기가 지속돼 가지고 이렇게 임대 가격이 불안하면 매매가에도 결국 영향을 미쳐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더 걱정이 돼요.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전세 시장을, 이게 어찌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 전세 가격은 전세 가격이 무한대로 오르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임대시장 안정책,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아직도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표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총선이잖아요. 당장 이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 경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주 남았어요. 총선. 거기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세 시장이 불안해도 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당장 도입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축소가 많이 됐죠. 자, 이렇게 혜택이 축소가 되면 역효과가 뭐냐. 임대사업자가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임대시장에 물건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는데 그런 혜택을 축소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시장에 결국 공급 물량이 축소가 돼요. 원래 임대로 들어와야 되는 물건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량이. 그럼 수요는 많은데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임대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가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임대 시장은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12월 23일 날 찍었던 영상의 그 요인들과 또 추가로 악재가 또 추가됐죠. 그런 요인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임대 시장이 어떻게 좋아질 만한 여건이 없잖아요.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을,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하려는 이 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거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단 무리하지 마시고요.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명확한 거는 주택시장이 하락세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에 잡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택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나는 8억 5천 혹은 9억 되면 살 거야 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딱 도달하면은 과감하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려는 주택 하나를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거는 과감하다라는 표현 쓰기도 좀 그래요. 그냥 매수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분명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이 임대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상승세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불안한데 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